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결전의 한 주가 슬슬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결과에 따라서는 자본시장 전반에 의미 있는 훈풍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한 가운데 아쉽게도 비트코인은 다소 힘이 빠진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을 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한 가지 참고할 만한 부분은 비트코인이 14,000달러까지 11,00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분석가들도 이후에는 반등을 해서 다시 30,000달러를 향한 랠리를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차트적으로나 거시적인 상황적으로나 긍정적인 부분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면 다행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먼저 앞선 영상에서 짚어봤던 비트코인 아담과 이브 패턴, 이 형성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이 바닥을 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반등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단기적인 흐름은 아쉽지만 그래도 기대 포인트를 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딩 기업인 컨버랜드의 전망도 눈에 띄는데, 컨버랜드는 암호화폐 시장 내부적으로 상승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라면서 몇 가지 상황적인 요인들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빅테크 등 대기업들의 암호화폐 채택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상황들을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라운드업을 했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리플 XRP 홀더분들은 LBRY 소송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회사도 SEC와 미등록 증권 사건으로 법정 다툼을 벌였던 곳인데, 이번에 법원이 LBRY가 발행한 LBC 토큰이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이 사건 결과가 리플 소송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가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채널과 관련된 정리된 몇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앓는 소리를 좀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응원 메일도 주시고 좋은 말씀들도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유료 플랫폼에서의 멤버십 커뮤니티 구축은 이 시장 상황이 조금 개선되면 진행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바라는 멤버십 비용이 이 기본적인 금액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은 유튜브 멤버십 후원자분들을 대상으로 컨텐츠 포맷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번 주부터 별다른 상황이 없는 한 주 1회 이상 유튜브 후원자분들만을 대상으로 한 독점 컨텐츠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분석가들의 좀 더 디테일한 차트 분석 내용을 원하시는 부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이나 제가 단기 대응하는 종목도 함께 공유하면서 의견 나누는 방식, 인생 살아가는 얘기 나누는 방식,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4개 레벨링으로 멤버십 구분을 해놨는데 당분간은 차등 없이 멤버십 컨텐츠를 공개하겠습니다. 추후 멤버십 규모가 커지면 추가 인력을 투입해서 컨텐츠도 더 다양하게 하고 레벨에 따른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소통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와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 댓글을 제가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댓글을 작성하시면 제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욕성 악플 다시는 분들은 차근차근 모아서 한 번에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분명히 막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악플러 분들은 이 악플 욕구가 생길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 한다라고 하면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쓸데없는 퍼드, 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특정 코인에 대한 홍보 또는 비방, 이런 댓글인데 가차없이 비공개 삭제 처리합니다. 초보자분들에게는 이런 멘트 하나하나가 투자 심리에 상당한 영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분간은 제가 직접 필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역시 아이디어가 모이니까 해법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리해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의미 있는 공동체,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서로 소통, 의미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지만 비트코인은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21,000달러 지지가 이렇게 힘겨운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상황적 요인들, 이 차트적인 분석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3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성 없이 이 40%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 씨는 이번에도 비트코인 바닥 신호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항상 시장에서 바닥 지표, 그러니까 차트 아래쪽에 빨간색 영역이 더 넓게 포착됐을 때는 늘상 매수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같은 신호 이후에 2015년에는 12,800%, 2018년에는 350%, 2020년에는 1600% 상승했다. 2022년 지금 우리는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의 반복성, 요즘은 이런 부분에 참 많은 기대감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지난 8년 동안 4번의 약세장이 각각 다른 이유로 진행이 됐다. 역사적으로 모든 경우에 비트코인이 채널 하단으로 빠졌을 때는 매우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비슷한 취지의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16년쯤에는 중국의 비트코인 금지 정책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채널 하단으로 빠졌다가 랠리를 했고 2019년쯤에는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 2020년에는 코로나, 2022년에는 경기 침체 이런 이유로 채널 하단으로 빠졌거나 하단을 찍었거나 하단 부근에 자리했거나 이런 모습을 각각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늘상 이후에 랠리를 벌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라크 데이비스의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의 힘이 빠진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통상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은 역상관 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서 비트코인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달러 인덱스는 다시 50일 지수이동 평균 아래로 빠진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라면 이건 확실히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토니 기니라는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11,000달러까지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3만 달러까지 랠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비트코인 주간 차트인데 지난해 고점 찍고 나서부터 형성된 하락세기 패턴의 상단을 뚫지 못하고 이 상단 저항을 맞을 경우에 추가 폭락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나서 이후에 반등할 거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상단 저항을 뚫어내면 이런 전망은 무효화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22,000달러 부근의 이 상단 저항 정도는 충분히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데이브 더 웨이브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아담 이브 패턴에 주목하면서 이미 바닥을 쳤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아담과 이브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뾰족한 V자형 아담 바텀을 찍고 이후에 컵 모양의 이브 바텀을 통해서 이중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바닥을 다지고 자산을 축적할 때 나타나는 전통적인 강세 패턴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스탁머니 리잘드 역시 아담 이브 패턴을 통해서 25,000달러 저항선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었는데 이 같은 전망과 분석들 꼭 적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카고 기반의 암호화폐 트레이딩 기업 컨벌랜드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 내부적으로 상승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나름의 분석과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컨벌랜드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에 따라서 달러가 올해 상당 기간 급등했지만 최근에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비트코인은 지난달 5% 상승했다. 이건 연초 시장 역학의 반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혼란과 미국의 중간선거 등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 구글 클라우드 등 대기업들의 암호화폐 채택도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다. 이런 상황에 따른 영향이 아직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전 주기에서 확인했듯이 강력한 채택 내러티브는 포물선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강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암호화폐 시장에 악재를 제공한 바이낸스의 CEO 자오창펑은 FTT 토큰의 매각이 바이낸스와 FTX 사이의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단은 논란 진화에 나선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FTT 매각 발표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될지 몰랐다. 우리는 싸움이 아닌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내 트윗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지 몰랐다. 나는 그저 원칙에 따라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한 것뿐이다. 이게 이 정도 수준의 논란을 촉발했다라는 것이 놀랍다. 일부는 이걸 기업 간의 싸움이라고 평가했지만 이건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멘트를 보면서 참 꼴값도 가지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FTT 매각 발언이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 못했다. 이렇다라는 거는 이 생각이나 개념이 없다라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 과도한 부와 명예를 단기간에 얻게 될 경우에 인간이 가진 총명함이 사라지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간접적으로 우려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미국 법원이 암호화폐 기업 LBRY가 SEC에 등록하지 않고 자사의 LBC 토큰을 판매한 게 증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EC는 지난해 3월 LBRY를 상대로 증권법 위반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서 LBRY 측은 SEC가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이른바 공정한 고지 이슈를 통해서 반박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에 법원이 SEC의 주장을 뒤엎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리플 진영의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LBRY가 선한 싸움을 했지만 결국에는 패소했다. 판사는 LBC 토큰이 판매 당시에 본질적으로 쓸모가 없었다라는 점에 주목했다. 나는 이 사건이 리플 사건에 있어서 SEC의 최종 브리핑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정도 멘트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XRP 홀더 대변인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의 경우에는 아직 LBRY 사건 판결 내용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SEC는 분명 이 사건 결과를 리플 소송에서 브리핑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퍼스트 서킷에서 나온 것이고 리플 사건은 세컨 서킷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며 관할 법원이 다르고 판례가 다르다 이런 점도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리플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범위, 영향력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포착되고 있는 분위기들을 보면 리플 진영에서 리플을 지지하는 변호사들조차도 LBRY 사건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에 대한 언급을 지금 명확하게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민한 부분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는데 리플 사건의 경우에는 공정고지 이슈가 이 반박 논리가 상당히 명확하기 때문에 LBRY 판결 내용 자체를 판례로 삼아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해지는 소식들 좀 더 체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